소마 입학은 언제 하느냐? 뭐 시기는 상관없어요. 킨더 팩토 정도 꼼꼼하게 했을 때, 그리고 키즈 팩토 정도 진행했을 때. 근데 어머님, 키즈 팩토 정도는요, 소마에서 부교재로 6세 12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소마 입학은 언제 하죠? 6세 2월에 해요. 그럼 키즈 팩토 부교재 키즈 팩토 오래 걸려봤자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소마 진도를 따라간다면 5개월 정도의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마 입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첫 시험에 소마 입학을 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첫 시험에 A반 된 친구들이 프리미어 원반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명 중에 3명은 첫 시험에 A반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4명은 그 후에 들어온 친구들, 그리고 3명은 처음에 B반이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 A반이었던 친구들이 프리미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세 11월 필즈 시험이 있었죠. 그럼 필즈는 어떨 때 가야 되느냐? 프리 1031 학습 정도가 제대로 가능할 때, 끝낼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프리 1031 한 3권 정도 끝냈던 아이들도 모두 2원반에 합격은 했습니다. 2원반이라는 얘기는 한 80점이 넘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가서의 학습은 전혀 쉽지가 않아요. 필즈에서의 연산은 26 빼기 7 이렇게 두 자리 빼기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서는 바로 첫 시간에 36을 세개로 가르기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9구단 3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3개 가르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즈를 가시려면 9구단 정도, 조금 더 상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1031 입문 정도는 진행할 수준. 그 이유는 필즈 주 2회반 기준으로 이 원반하고 이 투반이 있는데 이 원반은 필즈 입문이 부교재예요. 이 필즈 입문은 1031 입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투반은 필즈 베이직이 부교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필즈 베이직 풀이 1031보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5, 6세 어머님 여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어머님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진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퀴즈 팩토가 끝나고 바로 풀이 1031을 하는 학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친구들은 집에서 초등 팩토 1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하는 건 무엇이냐면 교과 2학년 1학기 정도의 양치기가 안 되었다면 풀이 1031을 시작하지 마세요. 다만 뭐 그냥 한번 보는 느낌이라면 풀1031 B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 2학년 1학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지금 5살, 6살 어머님들. 만약에 지금 교과를 안 하고 있다, 필지를 들어갔는데 주 1회반이다, 당장 끊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특히나 환수 시험을 보기를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은. 자, 그다음 올해도 7세 5월에 프리미어 시험을 봅니다. 아마 S 원반도 5월이나 6월 정도에 시험을 볼 건데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 이때는 진행이었죠. 1032 입문을 꼼꼼하게 그리고 성대경시 정기 정도를 저희가 성대경시 정기가 보통 장력 컷이 82.3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프리미어에 좀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성대경시 시험장에서 시험 봐서 65점 정도 나오면 거의 프리미어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대경시 정기, 1학년 성대경시 정기, 사실 풀1031보다 쉬운 문제가 70% 이상이에요. 그럼 초등 팩토나 풀1031 정도의 수준을 합쳐서 만들어 놨을 때 65점이 맞는다는 얘기는 조건이나 글 읽기, 지문 이해가 꼼꼼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따가 일부 프리미어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 성대경시 정기나 후기 문제랑 유사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고민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 챌린지를 5월에 동시에 뽑는데요. 예년에는 프리미어 원반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마가 주 하루고 필즈가 주 이틀이기 때문에 3일 정도를 그래도 수학에 쏟을 수 있는 여력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챌린지를 뽑아버리면 6월부터 챌린지 두 번이에요. 프리미어가 안 되더라도 뭐 보통 프리미어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2원 이투이기 때문에 주 이틀이죠. 그럼 이걸 대비하려면 저희 같은 학원들을 또 2회까지 다닙니다. 근데 이 시기가 또 뭐예요? 우리 7세고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건 6일을 공부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이전에 학습량을 늘려놓지 않으면 유치원 빼고 프랩 다니지 않는 이상 이 학습량을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월 정도는 뭐 필즈든지 소마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의 경우도 이렇게 다 하면서 견뎠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프리미어 3반은 됐는데 교과는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 11월에 중등과정을 아이들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프리미어가 되려는 이유는 바로 팀 문화, 바로 피어 그룹 때문에 그렇거든요. S1반 아이들, 프리미어 아이들, S2반 아이들 다 팀을 짜가지고 뭐 어떠한 모 학원에서 중등 과정을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진도 안 나갔으니까 안 할래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아이가 프리미어에 이거 아니에요. 필즈를 간다, 황소를 간다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프리미어나 S1반에 우리 아이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12월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머님들의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랑 S1반의 설명회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불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덜 하겠지만, 올해 저는 6세 2월에 시험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둥 하고 이런 문자가 나왔습니다. 2020년생 대치소마 입학 테스트 1차. 테스트 시행일 11월 11일. 그래서 한 자릿수 덧뺄셈, 한글 읽기, 간단한 쓰기.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써 있죠.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마 시험이 앞당겨진 이유는 아마 한 크게는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필즈가 오픈하면서 소마하고 필즈를 좀 인원을 양분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인스타나 스레드나 뭐 이런 오픈톡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이 학원에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인 경우 원래 프리미어 시험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11호에 시험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의 3개월 전에 프리미어 시험을 안내를 했어요. 하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이번 2020년생도 학원에 문의 전화가 정말 많았대요. 그래, 뭐 아이들 선행 이 정도 하니까 한번 더 당겨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마에서 12월부터 수업 진행한다고 이미 재작년에 6개월 이상 진도를 당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세 아이들이 또 5세 아이들이 진도를 당기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현재 아이들보다 3개월 이상 진도가 빨라지지는 않을 거다. 아마 더 쉬운 과정이 진행되거나 천천히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예상은 맞았습니다. 진도가 절대 빨라지지 않았었고요.
작년에 아이들은 바로 레이 B1-1부터 수업이 시작됐는데 올해 아이들은 레이 키즈 A 4-1부터 시작했어요. B반은 A 3-1부터 시작했고요. 레이 키즈 4-1은 작년 B반 아이들이 시작하던 교재입니다. 결국에 시작하는 진도는 똑같고 소마만 일찍 간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소마 시험을 봐 레벨을 만든 후 영어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뭐 여기에서도 팁은 하나 드릴게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이 영어부터 먼저 집중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 우선 합격해 두시고 대기가 3개월 가능합니다. 그냥 대기해 두세요. 그러면 3개월 후에 뭐 더 학습을 이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물론 먼저 들어가면 좋은 시간표는 있겠지만 나중에 반은 계속 생깁니다. 그다음 소마 A반만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이 많다. 그래서 연산이나 교과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굳이 소마를 지금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에서도 퀴즈 팩토 진도가 진행되는 경우 저희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복습만으로 가능하지만 더 많은 과정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가 필요하면 해라. 하지만 저는 한글 읽기가 예를 들면은 노관호할 때 노를 이렇게 쓴다? 그럼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기다려 주셔라. 그래서 집에서 글씨를 작게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방을 못 쓴다라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줘요.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가방이라는 글씨를 찾아서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글씨 크기의 범위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한 이 정도 크기 정도 아이들이 글씨를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 자릿수 받아올림이 불안한 경우, 힌더팩트 수행률이 부족한 경우는 이번에 시험 보지 마시고 5월쯤 응시해 주세요. 자, 우리 오세 어머님들 지금 아마 H 모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2년, 3년 전에 이 학원을 정말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 익숙해진 다음에 오면 저는 편하니까요. 저는 퀴즈 팩토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많이 후회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 학원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학원은 킨더 팩토를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고 그냥 프린트를 진행을 해요. 킨더 팩토는 그냥 어머님들 책임. 퀴즈 팩토 할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킨더 팩트 했어요. 우리 아이 퀴즈 팩트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면은 이 과제 하나도 하지 않고 프린트 과제만 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아마 지금 다닌 지 한두 달 정도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기 편하다고 친구가 좋다고 다니는 학원, 그 학원이 과연 좋은 학원일까? 그 학원을 좋게 만들려면 어머니 이거 꼼꼼하게 과제해 주세요. 아까부터 과제라는 말을 10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 요청해서요. 권별 테스트 보세요. 이 단원이 끝났고 한 권이 끝났으면 아이들의 수행률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빈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들어가라. 우리 아이 잘해요라고 했을 때 물론 칭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필대의 학습은 킨더 팩토가 진행됐을 때 이렇게 킨더 팩토에 관한 유사 문제와 뭐 연산 학습을 같이 진행이 됩니다. 퀴즈 팩토 또한 퀴즈 팩토 그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퀴즈 팩토에 대한 뭐 미션이라고 해서 도전 문제들이 학습이 되고요. 집에서 약간 소마에 대한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랑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학습들이 부교재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퀴즈 팩토 탐구로 수업을 해요. 아니면 킨더 팩토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과제가 같은 페이지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런 미션이라는 부교재가 아이들한테 진도에 맞춰서 제공이 되고요. 퀴즈 팩토 B 정도 진행될 때는
아이들이 한글은 아는데 이런 지문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로. 자, 수학에 대한 지문 이해는 어머니 독서로 끝내고 국어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독서나 국어는 그냥 한글 잘할게 하고 문맥을 파악합니다. 수학이랑 전혀 달라요. 수학은 30글자 작은 범위에 대한 문제에서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퀴즈 팩토 비건이 진행될 때쯤이면 저희 가만히 있어도 소마 A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뭐 내 새끼들이니까 제가 챙겨야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이 많은데 이 대치권을 지문하면 괜히 우리 아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될까봐 나만 알고 싶은 정보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